자, 행렬 우리가 곱셈을 배워봤는데, 자, 이 곱셈에 어떤 성질들이 있냐. 이번 시간은 행렬 곱셈의 성질을 갖다가 배울 텐데, 자, 행렬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행렬의 거듭제곱. 예를 들어서 A제곱은 A 곱하기 A 행렬 있잖아. 그러니까 두 행렬을 곱하면은 우리가 A제곱이라고 간단히 쓸 수 있다. 이거야. 그치? 그럼 A를 갖다가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n번 곱하게 되면 그것은 AN제곱이 되겠죠.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교재에 이렇게 있는데 AN 플러스 1 행렬은 우리가 AN제곱 행렬에 A를 곱한 거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치? 그래서 행렬의 거듭제곱. 우리가 실수에서도 거듭제곱의 표현이 행렬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AM제곱 곱하기 AN제곱. 이런 이유 때문에 실수의 지수의 법칙 우리가 행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항상 연산은 새로운 놈이 나오게 되면은 새로운 수의 체계가 나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와 기준을 실수와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자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 거듭제곱은 우리가 실수 연산과 똑같다. 지수 법칙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A m제곱 곱하기 n제곱 있으면은 이건 A의 m 곱하기 n제곱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거듭제곱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거듭제곱 내지는 지수의 법칙은 실수의 지수의 법칙과 우리가 차이가 없다. 되겠지. 자, 바로 다음 걸로 한번 가볼게. 그럼 곱셈 성질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기서 실수 현상과 우리 아직까지 실수 현상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지? 여기서 실수 현상과 차이가 생깁니다. A 곱하기 B 행렬은 B 곱하기 A 행렬. 즉 자리를 순서를 바꿔서 곱하게 되면 이 두 놈이 같을 수 있냐 이건데 이것은 항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 되겠어? 그래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두 놈이 이렇게 왔을 때 이 두 놈은 대부분 다릅니다. 이게 대부분 달라. 대부분 A 곱하기 B 행렬과 B 곱하기 A 행렬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 가끔 A 곱하기 B 행렬과 B 곱하기 A 행렬이 같아지는 독특한 놈이 있다. 가끔 존재한다. 그치? 이런 놈들이 누굴까요? 라고 하면은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희한한 놈들이 있어. 희한한 놈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지 자신끼리 곱한 거듭제곱끼리의 자리 바꾸면 이런 거 성립합니다. 이런 거 성립해요. 알겠어? 이런 거 성립하고 또 대표적인 게 뒤에서 5번에서 배우는데 A 행렬에다 0행렬을 곱하잖아? A 행렬이 0행렬 곱하면 무조건 그냥 0행렬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연산 결과가 0행렬과 어떤 행렬을 자리를 바꿔서 곱해도 그때 성립합니다. 이 외에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거.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뒤에서 단위 행렬이라는 걸 배울 텐데 거기서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대부분 성립하지 않는데 가끔 성립하는 게 존재한다. 그치? 아무튼 교환은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자리를 바꿔서 곱할 땐 신중해라. 가급적 바꾸지 말아라.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되겠지? 자, 두 번째. A, B를 곱한 다음에 C라는 행렬을 곱하나, 자리는 안 바꾸고 B, C를 먼저 곱한 다음에 A 행렬을 곱하나, 그거는 상관없다. 자, 결합법칙, 연산 순서죠? 이거 연산한 다음에 얘를 연산하고, 이거 연산한 다음에 얘를 연산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 연산 순서는 관계없다. 자리만 바꾸지 않으면. 연산 순서를 누굴 먼저 해도 이건 성립한다. 그러니까 연산 순서는 자유롭게 해줘라. 그냥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자, 그리고 실수랑 똑같죠. 세 번째, 자, A 곱하기 B 플러스 C 행렬. 자, 실수의 분배 법칙. 이렇게 A 곱하기 B 행렬 더하기 A 곱하기 C 행렬. 자, 여기서 일로 오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불러? 전개라 부르죠. 그치? 전개. 그치? 자, 그래서 분배 법칙 성립한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거꾸로 갈 때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 인수분해라 부르게 되는 거죠. 인수분해. 이것도 성립합니까? 이것도 성립한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A가 앞에서 곱해졌으면 반드시 연상 결과도 두 행렬 곱해서 A가 앞쪽에 있어야 된다. 그치? 여기도 앞쪽에 있지. 되겠어? 응? 또 그 말은 이놈과 이놈이 이렇게 했을 때 공통인수를 뽑아서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이 공통인수에서 우리가 모양이 똑같은 이런 공약수 형태들 실수에서는 공약수만 있으면 무조건 인수분해 됐지만 여기서는 공통인수가 되기 위해서는 순서까지 만족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수에서는 우리가 2x 더하기 x 곱하기 2가 있으면은 y 곱하기 2가 있으면은 2가 앞에 있나 이렇게 할까? x 곱하기 y 더하기 z 곱하기 y가 있었으면은 y 곱하기 z가 있었으면은 지금 여기에 공통인수 y 보이죠? 그래서 y를 뽑아서 x 플러스 z 이게 공통인수로 될 수 있었지만 행렬에서는 a 곱하기 b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우리가 c 곱하기 a가 있다. 그러면 AA 모양 똑같지만 얘는 앞에서 곱해졌고 얘는 뒤에서 곱해진다면은 이런 경우는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다. 위치까지 동일해야지 공통인수를 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치? 그래서, 자, 이렇게 만약에 전개식이 나온다면 A, B에다가 C를 곱한다라고 하면 C가 뒤에서 곱해지면 분배할 때도 뒤에서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 AC 플러스 BC. 역시 거꾸로도 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겠죠? 되겠지. 자, 필요하면 정리하고 저 내용 상당히 중요했지. 그리고 요것도 나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바로 지웁니다.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자, 우리 바로 4번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4번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실수 곱하기 우리가 A 행렬, B 행렬. 이렇게 곱해져 있어. 이때, 자, 이 K는 실수야, 실수. 선생님이 곱할 때 행렬은 곱셈이 교환법칙 성립하자니까 자리 바꾸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실수는 상관없죠. 따라서 이 행렬과 실수의 곱은 자리 바꾸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그치? 되겠어요? 그 얘기 그냥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겠죠?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실수는 마음대로 위치를 이동시켜도 됐다. 그치? 자리 바꾸는 게 가능하다. KA를 AK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얘기했는데 아까 A 곱하기 0행렬 A에다 0행렬을 곱하면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실수에다가 어떤 수에다가 0 곱하면 0 되는 것처럼 실수에서 역시 우리가 0행렬과 어떤 행렬을 곱하면 무조건 0행렬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되시겠죠?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자,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교환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실수의 곱셈 공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수의 곱셈 공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그래서 A 플러스 B제곱 만약에 실수라면은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확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이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데 A 플러스 B의 제곱은 그냥 이렇게 옆으로 전개하는 수밖에 없어. 그럼 전개해 보면은 우리가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A 순서를 지켜야죠. 그리고 BA B제곱 요게 이렇게 된다. 따라서 굳이 공식화 시킨다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 암기해야 되나요?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다.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 그치? 암기하면 더 좋긴 하지만 굳이 암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아무튼 이런 곱셈 공식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씩 전개하자. 그치? 그래서 한번 이렇게 써놨어. 한번 이런 걸 한번 써놨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그냥 직접 곱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들이 곱하니까 A제곱, 얘들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AB. 순서 지켜야 돼. 얘들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BA. 쟤를 곱하니까 B제곱. 뭐 이렇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실수의 합차의 공식도 그래서 모양이 좀 희한해진다고. 실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근데 얘 안 돼, 이거. 자, 곱하면은 A제곱. 그럼 얘랑들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AB. 얘들이 곱하면은 BA. 쟤들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B제곱.
그치? 그래서 실수의 곱셈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쓰면 안 된다. 이 얘기야. 되겠어? 되겠어? 그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근데 만약에 문제 조건에 이런 게 나와. 만약에 a 플러스 b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 제곱을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만족한다면은 무슨 얘기냐? 이게 이놈이 실수의 곱셈 공식과 일치했던 이유는, 이렇게 된 이유는, 자, 여기 있죠. 이 둘이 같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즉, BA를 AB로 바꾸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AB 더하기 AB는 2AB 이렇게 된 거라고. 즉, 만약에 문제 조건에 실수의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은, 그 말은 무엇이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 AB와 BA가 같아지는, 즉 교환이 성립하는 특별한 경우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겠어?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본다면, 만약 뭐 이렇게 나와. A 플러스 B에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을 만족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은 뭐라고 받아들인다고? 아, 이 실수의 곱셈 공식이 성립하네? 그 말은 교환이 되는 특별한 경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거 나오는데 언제 써먹습니까? 문제 조건에 만약에 이런 게 나온다면은 얘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라, 그런 오던데, 그럼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이런 거 나오면은 요걸로 바꾸는 거야. 요 조건을 얘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야. 즉 얘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라고. 얘 역시도 이게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이 조건을 요걸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따라서 우리 거기 키포인트에 써놨지. 실수의 곱셈 공식이 성립하는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특수한 경우다. 그래서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면 교환이 성립하니까 A, B는 이 조건, 얘를 쓰지 말고 이걸로 바꿔서 얘만 사용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된 거 맞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로 또 설명을 이어갑니다. 되겠지? 조금 개념이 길어. 나눠서 할까 하다 그냥 한 번에 해버리려고. 되시겠죠? 응? 지웁니다. 자, 어렵진 않으니까, 쉬우니까. 자, 이번에는 뭐냐, 단위 행렬이란 특이한 새끼인데, 자, 단위 행렬은 뭐냐, 이런 걸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 일단은 정사각 행렬이어야 돼. 몇 차는 상관없어. 1차 정사각이건 2차 정사각이건 3차 정사각이건 아무튼 n차 정사각이건 이런 놈 n차 정사각형, 아무튼 그런 놈들 안에 희한한 단위 행렬이라는 새끼가 있는데, 그치? 그 단위 행렬이라는 새끼는 요 대각선에 있는 모든 성분들이 다 1이야.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성분들은 전부 다 0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행렬들을 우리는 모두 단위 행렬이라 부르게 돼. 이런 행렬들 모두 단위 행렬이라 부르게 돼. 그러면은, 우리가 1차 정사각 행렬은 1밖에 없겠죠. 2차 정사각 행렬은 1, 1, 나머지 0, 0. 3차 정사각 행렬은 1, 1, 1, 0, 0, 0, 0, 0, 0. 그치? 등등등등. 이런 걸 모두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 부른다. 되겠지? 근데 이 단위 행렬이 왜 중요합니까? 이건데,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셈이 A, B, C, D, 이 단위 행렬과, 이놈과, 1, 0, 0, 1, 이 단위 행렬을 한번 곱해볼게. 그럼 곱해보면은, 1행 1열이니까 A가 되죠. 1행 2열이니까 0, B가 되네. 2행 1열이니까 C가 되고, 2행 2열이니까 D가 되고, 어떤 일이 벌어졌지? 단위 행렬과 곱했더니 연산 결과의 변화를 줘, 안 줘? 안 줘. 즉, 단위 행렬 이 새끼는 누구냐 하면은 실수의 1과 같은 존재야.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위 행렬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겠죠? 뭐 어렵진 않죠? 특별한 행렬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야. 자, 그러면은 자, 설명을 좀 더 이어가 볼 텐데,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생겼고, 실수의 1과 같은 존재. 즉, 곱하나 마나한 새끼. 그치? 그런 걸 단위 행렬이라 부르고, 따라서 우리가 아까 교환이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이 단위 행렬도 교환이 됩니다. A 행렬에 단위 행렬을 곱해도 A가 되고, 단위 행렬에 A를 곱해도 우리가 A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단위 행렬과 어떤 행렬을 곱하면은 그 순간 연산 결과는 상대방이 무조건 될 것이고, 그 순간 자리를 바꿔서 곱해서 좋다. 교환이 되는 또 특별한 형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되는 거 맞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뭐 이런 것도 한번 볼까? 단위행렬의 제곱. 1의 제곱은 뭐야? 1인 것처럼 얘도 그냥 2가 되는 거고. 즉 단위행렬을 몇 번씩 반복해서 곱해도 무조건 단위행렬이 되더라. 그 얘기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a 곱하기 단위행렬 제곱하면 이건 실수의 곱셈 공식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교환이 되니까. a와 2 교환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 제곱 둘이 곱하면 a 곱하기 2행렬 단위행렬은 그냥 a가 되는 거니까 2a 플러스 2의 제곱은 그냥 2가 되는 거니까 2. 이런 식이 되더라. 그래서 거기 곱셈 공식들 다 성립한다. 그냥 그 얘기를 정리해놨습니다. 되겠죠? 별거 없죠. 뭐 특별한 희한한 행렬 한번 만나봤을 뿐이야. 실수의 일과 같다. 자,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설명인데, 자, 우리가 이거는 교육과정 얘기는 아닌데, 몰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몰라도 문제 푸는 지장은 없다. 근데 알면은 가끔 좀 편할 때가 있다. 뭐냐면, A라는 행렬이 A, B, C, D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단위 행렬은 우리가 1, 0, 0, 1 이렇게 되어 있는 행렬이 있는데, 자, 아무튼 2차 정사각 행렬이 나왔을 때 우리가 케일리 해밍턴 정리라는 건데 어떤 특별한 공식이야. 이게 2차 정사각 행렬이 주어지면은 이놈을 이용해서 항상 참인 A의 2차 등식을 만들 수 있게 돼. 그게 케일리 해밍턴 정리인데 뭐냐면은 A제곱 마이너스 요 주대각 더해줍니다. A 플러스 DA. 되겠어? 그런 다음에, 영행렬이 되는데, 자, 요쪽은 어떻게 되냐? 이 대각선 곱하고, 요 대각선 곱해서 서로 뺍니다. 그럼 따라서 AD, 마이너스 BC. 아무튼, 요런 2차 정사각행렬이 나오면은, 얘는 무조건 요 등식을 참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알겠니? 되겠어? 자, 이런 2차 정사각행렬이 나오면은, 자, 이 등식이 항상 참이 되더라. 이게 케일리 해밍턴 정리야. 되겠어? 되겠어? 근데 거꾸로, 이걸 때 요거는 참이 되는데, 2차 정사각행렬이 나왔을 때 얘를 이용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연산 안 된다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단위행렬은 영행렬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 보니까 A가 2차식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돌려서 우리가 막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A 플러스 단위행렬, A 마이너스 3 단위행렬은 영행렬이라고 해가지고 둘이 곱해서 0 되는 거니까 우리가 A는 마이너스 단위행렬 또는 A는 3 단위행렬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연산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치? 한마디로 이거죠. A 곱하기 B행렬이 0이라고 해서 A가 영행렬 또는 B는 영행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완벽한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되겠어? 되겠어? 알겠지? 그래서 2차 정사각행렬이 주어졌을 때 2차 등식까지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2차 등식을 위해서 다시 2차 정사각행렬을 구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되는 특별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는 거 맞죠? 좋습니다. 자, 케일리 해밍턴 정리. 알면 편하다. 그냥 좀 암기해 주자.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빼라. 그치?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필요 없는 정리하고 선생님 끄도록 할게. 끌게.